밀양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특혜 논란만 담긴 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매년 2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떠나야 할 형편이고 민간 사업자가 약속한 기부금은 불분명합니다. 총선을 65일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자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경선 지역을 발표합니다. 22대 총선과 관련해 경남의 진보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구와 보수 정당이 굳게 지키고 있는 창원 의창구의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지역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사이트를 통해 결제하면 할인에 빠른 배송까지 약속하는 최저가 미끼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 피해자가 60명 넘게 나온 사이트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 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과 당시 삼성미래전략실이 일방적으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한 합병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삼성 측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시세 조종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합병 비율이 공정하지 않았거나 그 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벌어졌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 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 관련 민생토론회를 열고 퍼블릭 케어, 즉 국가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며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9번째 민생토론회 주제는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경제활동을 하려면 학교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른바 퍼블릭 케어, 국가 돌봄을 언급했습니다. 돌봄은 공동체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되어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입니다. 이를 위해 늘봄학교 확대 계획은 1년 당겨집니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저녁밥 제공 등 학부모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음악과 미술, 체육, 연극 등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대학과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돌봄 교실을 통해 재능과 경험을 나누면 늘봄학교가 더 알차게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방송 댄스와 주사 남산 등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특혜 논란이 있는 밀양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이 결국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만 남긴 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1,500억 원을 투입한 밀양시가 매년 2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떠나야 할 형편이고 민간 사업자의 기부 약속 이행은 불투명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양시가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전임 박일호 시장 때 추진한 밀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민자사업자와 밀양시가 각각 8대2로 투자해 민자사업자는 골프장 등을 짓고 밀양시는 스포츠시설과 농촌과 문화체험시설을 지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자사업자는 지난해부터 골프장 영업을 시작했고 농촌 체험시설 등도 올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밀양시가 지금까지 투입한 사업비는 1,500억 원. 그러나 밀양시는 시설 운영비 적자 20억 원 이상을 매년 부담해야 하면서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4억 정도가 이렇게 적자 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예상돼서나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는 올 연말 되면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30억이 헐 넘을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운영 이후 기부 체납하는 다른 공공사업과 달리 민자사업자가 골프장을 소유합니다. 그렇기에 골프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 일부를 밀양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토지 수용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기부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밀양시가 지난 9월 보유 지분 20%를 시의회 승인도 없이 민자사업자에게 넘긴 사실도 논란입니다. 밀양시가 민자사업자를 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진 셈입니다. 주주 협약서에 나와 있는 우리 기반시설 준공과 분양 대금 완납 후에 지분을 해서 11월 달에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밀양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밀양시와 민간 사업자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의혹 해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밀양시의회는 특위 활동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1조 기부왕 고 이종환 회장이 설립한 김해 향토기업 삼영산업이 지난달 31일 만기인 4억 4천만 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영산업은 해고 노동자 130명의 퇴직금 32억 원은 내일까지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영산업 노동자들은 창업주의 무리한 기부 탓에 회사가 폐업으로 이어졌다며 오늘 서울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앞에서 경영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박원석 경남지사가 오늘 확대 간부 회의에서 지난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 결과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사는 또 전국의 의대를 신설할 경우 창원 지역 의대 신설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최저가 판매를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인터넷 쇼핑몰로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깎아준다고 속이는 수법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텔레비전 등을 인터넷 최저가로 판매한다는 쇼핑몰 사이트입니다. 정상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사기 업체로 지목돼 지난달 3일 서버 관리자가 폐쇄했습니다. 한 40대 여성은 현금으로 220만 원을 내고 텔레비전을 샀지만 2달째 받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게 정말 나에게 일어났고요.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엄청 화가 났고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여성은 쿠팡 최저가 검색으로 해당 업체 물건을 선택해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쿠팡 말고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 결제하면 18만 원을 깎아준다는 말에 돈을 송금했다 떼였습니다. 같은 수법의 피해를 본 사람은 지난해 12월부터 60여 명으로 피해액은 1억 원에 이릅니다. 취재진은 해당 쇼핑몰 사업장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원룸 주택으로 업체 대표는 이미 이사를 했습니다. 알 수가 없죠. 걔가 어디 다녔는지 어떻게 압니까? 나가기도 벌써 나갔는데. 업체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고 통장과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 조사와 함께
달아난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창원지법은 돈을 빌려주면 매달 최대 10%까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땅을 개발해 판 뒤 이자를 얹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69명으로부터 8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저지른 범행 횟수가 1000회가 넘는데도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관련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금융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전에 등록 대부업체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 속 웹 주소는 누르지 않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를 봤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 112나 해당 금융사를 통해 피해 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소방본부가 지난달 29일 양산 원동 119 지역대 소속 소방관들이 금융 사기 조직원들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하려던 70대 노인을 도와 전화 금융 사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이 시간을 끌기 위해 금융 사기 조직원을 직접 만났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사기범을 검거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5일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천 신청자 접수를 마감한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면접을 끝내고 내일부터 경선 지역을 발표합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경남 지역구 16개 선거구의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는 모두 75명. 경쟁률은 4.6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3.35대 1을 웃돕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없는 김해을 선거구에 9명이 신청해 경쟁이 가장 치열했고 무소속 하영재 의원 지역구인 사천남의 하동 선거구에도 8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통영 고성 선거구에는 정점식 의원이 단독 지원해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셈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적격자를 서류 심사로 걸러낸 뒤 경쟁력 평가 여론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면접은 오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정권 교체 완성을 위해서는 이번 경남 16개 선거구에서 과거 13석 그 이상을 얻도록 도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까지 면접 심사를 마치고 내일부터 경선 지역을 발표합니다. 경선은 오는 15일부터 치러지며 단수 후보 선출 등 선거구별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남 16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낼 계획입니다.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 3석을 수성하고 그리고 6석을 추가해서 경남의 정치 권력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된 후보들과 함께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0일 전인 다음 달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은 22대 4월 총선과 관련해 지역구별 선거 구도와 현안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남의 진보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구와 보수 정당이 굳게 지키고 있는 창원 의창구를 짚어봅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번갈아 깃발을 꽂으며 경남의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린 창원 성산구. 단일화 없이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탈원했습니다. 야권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큰 변수지만 이번에도 단일화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국민의힘은 3선에 도전한 강기윤 의원, 김석기, 배종천, 장동화 간 공천 4파전,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녹색정의당 여영국, 진보당 이영곤 후보가 탈환을 노립니다. 도농 복합 특성의 원주민이 많은 창원 의창구는 보수정당이 한 번도 자리를 내어준 적 없는 곳입니다. 최근 주요 선거에서도 야권 득표율이 40%를 못 넘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있습니다. 몇 년 새 북면과 중동 등 대단지 아파트로 유입된 상대적으로 젊은 표심이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육선도전의 김영선 의원, 김종양, 배철순, 장영기, 김상민, 엄대호 6명이 공천 경합 중입니다. 민주당도 김기훈, 김지수 예비후보 2명이 나섰고 진보당도 정혜경 후보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창원공단이 걸쳐 있어 노동자층이 두터운 곳으로 평가됩니다. 진보단체 등이 승산이 있다며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이유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부의 노동 민생 정책에 대한 평가와 원전, 방위산업 육성 등 경제 의제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또 50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 제조업 제도약, 제2국가산단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정부 정책 뒷받침을 이끌어내는데 국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창원 산업선 등 신규 철도망 구축과 지역 수건인 트램 도입 등도 정부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창원 청년 인구 감소의 절반이 발생한 의창구 등 인구 100만 명이 무너질 창원 성장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도 자치단체와 함께 고민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 연합 정당인 녹색정의당 경남도당이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습니다. 녹색정의당 경남도당은 노동과 환경, 차별 철폐 가치에 기반해 선거를 치르는 정당 연대라고 설명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 소멸 극복에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총선 녹색정의당의 예비후보자는 현재 1명입니다. 한국과 일본 어민들이 한일 어업협상 재개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두 나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한일 어민들이 이처럼 공동으로 건의문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일 어업협정이 무엇이길래 어민들이 직접 나서는지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어 어획량의 80%를 담당하는 대영선망. 대영선망이 2015년부터 17개월 동안 일본 이이지, 즉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올린 어획량은 2만 7천 톤, 385억 원에 이릅니다. 이 어획량은 한일 양국 어선이 서로의 이이지에서 조업을 허용하는 한일 어업협정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한일 어업협정은 2016년 과거사 문제로 양국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결렬돼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간 대형 선망의 손실액은 2천억 원가량, 전체 어획량의 30%에 이릅니다. 대형 선망 2개사가 부도났고 3곳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선망업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대형 선망과 일본 원양 선망어업 협동조합은 사상 최초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두 나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한일 어업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어업인들 사이 합의된 선망업종만이라도 이이지 조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이이지를 입어를 하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제주도에서 조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도 지역 어업인들과의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일본 수역에 입어를 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실정이라. 해양수산부는 일본 측에 한일 어업 협상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 측이 실익이 적다는 판단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상황. 그런 만큼 일본 어민들의 한일 어업 협상 촉구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여자 핸드볼 팀이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창단 첫 6연승으로 정규리그 2위까지 올라 만년 하위권의 서름을 털어내며 플레이오프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맞고 또 맞고 쏟아지는 공격에 골키퍼의 선방이 이어집니다. 뒤이은 매서운 공격, 속임 동작 뒤 날카로운 슛과 상대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는 재치 있는 슛은 핸드볼만의 재미입니다. 60분 혈투 끝에 경남개발공사가 광주도시공사를 꺾고 창단 첫 6연승을 일궈낸 순간입니다. 왜 이러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다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선수들이 이제 이겨가는 방법을 아는구나 싶었어요. 경남개발공사 여자 핸드볼팀은 승률 80%를 기록하며 정규리그 2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2007년 창단 이후 최고의 성적. 만년 하위권이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돌풍의 주역이 된 겁니다. 현재 경기당 평균 득점은 4위로 8개 팀 가운데 중위권이지만 실점은 가장 낮습니다.
짠물 실점에는 경남 출신 국가대표 수문장을 지낸 오사라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공격수와 눈과 손에서 제가 시선을 떼지 않았던 점이 이번에 좀 좋은 방어율로 이어졌던 것 같고, 지금은 저희 유니폼에 한번 별을 달아보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경기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다른 팀보다 피로 누적도는 높지만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는 요즘 선수단은 영화 우생순보다 더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강팀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선수단과 똘똘 뭉쳐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한번 내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시즌 절반을 남겨둔 현재 선두와는 단 한 게임 차. 오는 9일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SK 슈가 글라이더즈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프랑스에서 코카인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외 총책에 코카인을 보내면 국제우편으로 받은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했습니다. 보도에 이원희 기자입니다. 국제우편물로 들어온 한 택배 상자. 상자를 뜯어보니 압축팩으로 포장된 물건이 나옵니다. 코카인 약 400g으로 13,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 코카인을 밀수해 국내에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코카인과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밀수한 조직원 3명과 이를 국내에 유통한 4명 등 모두 7명을 검거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건물 소화전이나 야산 등의 마약을 숨기고 텔레그램을 통해 사진과 주소를 보내주는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통책들은 매수자에게 코카인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줬고 매수자들은 비트코인이나 대포 계좌를 사용해 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밀수 조직을 수사하던 검찰은 프랑스에서 국내로 케타민을 들여온 베트남 국적의 조직원도 붙잡았습니다. 이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추적에 나서자 건물 3층 외벽을 타고 도주를 시도하던 중 체포됐습니다. 검찰이 입수한 코카인은 750g으로 약 2만 5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으며 3억 7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대마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총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내부 자료 유출 시도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기술자 신원과 자료를 담은 이동식 저장 장치 개수 등을 국가정보원과 합동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천 카이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KF-21 관련 자료를 담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갖고 있다가 적발돼 현재 출국 금지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사천시와 함께 이달 중 사천공항 확장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7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천공항은 1969년에 상업운항을 시작했지만 활주로가 2.7km에 불과해 국제공항으로 역할을 위해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진주시가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진주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적용할 진주시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하기 위한 여론 수렴 과정입니다. 남해군이 오는 20일까지 한 달 살기 프로그램 태어났으면 남해살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경남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만 19살 이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30일에서 50일까지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최대 4명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창원시 진해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재선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길 예비 후보입니다. 진해구 지역위원장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상근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예비 후보입니다. 해군 참모총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화용 예비 후보입니다. 11대 경남도의회 의장과 1, 2대 창원시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춘덕 예비 후보입니다. 12대 경남도의원과 2대, 3대 창원시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성희 예비 후보입니다.
21대 총선 예비 후보에 나섰고 현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진해구 예비 후보자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진해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으로 대체 부지를 소유하게 된 창원 의창 소멸어업인조합이 오늘 총회를 열고 조합의 토지 11만 2천 제곱미터를 민간 건설 회사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의창 소멸어업인조합 측은 생존권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창 소멸어업인조합이 소유한 땅은 공공시설을 건립하기로 계획된 곳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남 지역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3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모두 678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213건보다 3배 이상 많고 2010년 관련 건수가 공개된 이후 최다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68건으로 가장 많고 거제, 김해, 양산 순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통영시 HSG 성동조선에서 50톤 규모 크레인이 넘어져 40대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비를 막기 위해 설치해둔 천막을 벗기는 작업을 하던 중 지면에 고정하는 받침대가 들려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남양산 나들목에서 서울 방향으로 향하던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를 몰던 7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함께 타고 있던 70대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합천군 묘산면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40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다 귀어를 준비한 양승현 씨. 바다에서 희망을 봤는데요. 해녀학교 출신 청년 어업인들과 함께 영어 조합법인을 세웠습니다.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과 어업인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수산물을 전국으로 유통하는 거제의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거제의 한 항구. 이른 아침 바다에 나갔던 배가 작업을 마치고 들어옵니다. 해녀들이 바다에서 딴 굴과 돌멍게, 해삼을 트럭에 옮기는데요. 조선소에서 10년간 근무한 양승현 씨. 물질하는 해녀를 보며 호기심에 해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해녀들이 바다에서 갓 딴 해산물을 채취해도 판로가 별로 없어 제값을 못 받는 걸 알았는데요. 해산물 유통의 아이디어를 얻어 영어 조합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해녀들과 직접 계약해 매일 작업하는 물건을 전량 구매합니다. 판로가 많이 없다 보니까 상품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수익 구조가 좀 좋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한번 팔아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류센터에 트럭이 도착했는데요. 바다에서 받아온 해산물은 물류장으로 바로 가져와 분류합니다. 수족관에는 거제도 해녀와 거래한 해산물과 남해안, 서해안 등 전국 양식장에서 구입한 신선한 수산물이 가득합니다. 종류가 대략적으로 한 10몇 가지 정도 되고요. 해녀들이 채취해 오시는 상품이랑 수역 경매라든지 해서 다방면으로 가져와서 저희가 이렇게 신선하게 보관을 하고 소비자들한테 더 신선하게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수산물은 선별한 뒤에 세척 작업을 거치는데요. 대형마트 납품은 물론 전국으로 유통합니다. 살아있는 수산물을 전하는 일이라 포장에 특별히 신경 쓰며 작업합니다. 껍질이 벗기는 게 있나 보고 해삼은 산소가 있어야 오래 살기 때문에 산소 주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 해녀학교를 졸업한 청년 5명이 힘을 모아 창업한 회사는
어업과 수산업에 처음이었던 청년들의 첫 도전이었는데요. 이들은 거제 바다가 좋아 바다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저는 정말 해녀 보고 우와 멋있다 나도 배워봐야지 이게 처음 출발이 돼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가 또 찾고 지금 또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거제도가 너무 이제 부산 고향보다 더 소중한 정말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거제의 질 좋은 수산물을 제대로 알리자는 목표로 중고 트럭 한 대와 수족관 하나로 시작한 사업. 창업 4년 차인 지금은 수출도 진행하며 연간 매출 70억 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유통을 넘어 수산식품 종합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수산물의 단순 생산과 가공을 넘어서 외식 산업과 문화 콘텐츠 영역까지 국제적으로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제 바다에서 미래를 본 청년들. 그들에게 바다란 도전과 기회의 터전인데요. K수산을 세계로 알리기 위해 오늘도 바다에서 꿈을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고급형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창원 SBRT 기반 공사 과정에서 경계석 날림 시공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현장 점검에 나선 박혜정 창원시 의원과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금 SBRT 공사로 인해서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네.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월 26일 날 9일 날 양일간에 거쳐서 BRT 공사 전 구간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예. 그때 1구간을 제외한 209, 309 6.2km 구간에서 경계석이 부실로 시공된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네. 원래 경계석은 거푸집을 통해서 이렇게 공사 시공을 해야 되는데 거푸집을 치지 않고 콘크리트를 붓고 그 위에 경계석을 얹히는 식으로 날림 시공한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 공사 구간이 9.3km인데 그중에 6.2km면 3분의 2 정도 되는 네, 구간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거푸집을 치지 않고 공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 창원 BRT 공사 도면에 보면 경계석은 단단하게 콘크리트로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정하지 않고 날림 공사를 하게 되면 경계석이 기후 이변이나 기타 충격에 의해서 탈착되거나 밀리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경계석으로 인해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보도를 다니는 시민들에게도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석은 단단하게 고정하는 시공 방법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고정이라는 게 50mm 정도를 깊이 있게 또 좌우에서 고정을 해라라는 게 시방서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일반 차로를 차단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관행적으로 거푸집을 생략하기도 한다는 말도 했는데 그 말을 따르기에는 일단 109는 제대로 했다는 점이 좀 걸리고 또 감리도 부실하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부실 시공에서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일은 아마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공사 감리가 모든 작업 공정을 관리하고 품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 감리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데 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창원시의 책임도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공사 감리를 관리하는 것은 창원시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원시도 일단 부실 시공은 인정을 하는 셈인데 창원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또 시의회의 요구는 어떤 점인가요?
네, 창원시에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전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재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 보면 경계석으로 조성된 하단에 나무를 다시 심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그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은 아마 창원시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구한 것은 전수조사와 재시공, 그다음에 묵인과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 방지 이행 대책을 요구를 했었고요. 이러한 이 공사 현장의 철저한 그 검증과 관리를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공사 감리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창원시의 인사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 관련 소관국장의 국장을 기술직이 맞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공사 기간 산정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봐야 하고 부실 시공의 원인은 이 공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 공정에서 발생됐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듣겠습니다. 더 공사 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이거를 지금 부실 시공을 다시 재시공하고 한다면 공사 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창원 SBRT 시민들의 좀 안전에 발휘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더 계속 깐깐한 검증을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지리산 부근에는 눈이 내리고 있고 우리 지역 곳곳에 시간당 1에서 2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나 눈은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부 내륙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 눈으로 내린다면 서부 내륙에 최대 5cm 정도인데요. 특히 지리산 부근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산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거제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도, 창녕이 1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7도, 고성이 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0도, 합천이 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8도, 산청 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창원방송 총국은 다가오는 봄을 맞아 오늘부터 뉴스 앵커들을 새롭게 배치하며 지역을 지키고 소중한 목소리를 담는 뉴스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젊은 뉴스, 새로운 KBS 경남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뉴스는 뉴스7 경남입니다.